미래를 보는 창 JTB. 안녕하세요. JTB 제이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내 보험사 그 RBC 비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기준에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이 RBC 비율 기준으로 100%가 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최소 100%가 넘어야만 영업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번 그 영상에서 보험회사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락률이 40.1%였습니다. 그 종합평가에도 있다시피 실제로 충격이 왔을 때는 여기서 보이는 이 테스트 결과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험사 중에서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 RBC 비율이 0%로 떨어지는,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보험사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 보험사가 어떤 보험사일지 좀 수치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자분 중에서 호우랭님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이 공개된 이 리스트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. 이 내용은 조세일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기사 내용에 포함된 자료들입니다. 일단 그 가장 위에 있는 보험사들이 다 우량 보험 회사들입니다.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생명보험에서는 교보라이프, 그리고 프루덴셜, 그리고 오렌지라이프, 카디프, 처브라이프 이런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스보험률이 무려 1000%가 넘습니다. RBC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40%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마 그 최상에 해당되는 이 585.1%, 이게 아마 다스보험률 보험사가 아닐까.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보험회사다라고 여기서도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네요. 일단 여기 내용 중에서는 우량 보험회사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회사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좀 위험할 수 있는, 경기 침체 시 위험할 수 있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. 이 기사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기사 내에 생명보험사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의 RBC 비율도 세부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200% RBC 비율이 그래도 200%는 넘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소한 그 RBC 비율이 200%는 돼야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. 왜냐하면 테스트 결과 평균적인 RBC 비율 하락이 40%였잖아요. 소수점 0.1은 떼고 평균적으로 이제 40%였는데 이 40%라는 게 평균입니다. 평균치.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평균치보다 덜 하락하는 보험회사도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보험회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걸 좀 더 한 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우량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RBC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평균치보다 좀 더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위험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RBC 비율이 하락할 때 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일단 제가 이 보험사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할게요. 뭐 어디 보험사가 위험하니까 해약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자칫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내용, 제가 링크를 해드리는 기사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그 보험회사들의 그 RBC 비율을 체크를 해서 경기 침체 시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할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뭐 보험회사를 계속
유지를 하든 뭐 해약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RBC 비율 하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자본이거든요. 보험회사들의 자본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. 그리고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유가증권의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겠죠. 왜냐면 경기 침체 유가증권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몇 개의 보험회사를 빼고는 나머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뭐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험회사 같은 그 경우에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. 그리고 RBC 비율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드디어 그 G20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.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거든요.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시나리오는 총 3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서프라이즈 합의.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누구도 예상치 못한 완전한 그 합의에 이르는 경우, 이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 3번은 이제 실무 협상을 더 진행하자는 합의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어쨌든 실무 협상을 더 진행을 하자.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해결을 위한 합의가 아니고요. 실무 협상을 더 진행하자는 합의. 이게 작년 말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. 그때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. 작년 말로.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게 과연 합의가 될 사항인지. 그리고 이미 작년 말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. 진작에 합의될 것 같으면 작년 겨울이죠.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었을 때 합의가 됐을 거예요. 이미.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능성, 뭐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양측 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갔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실무 협상을 좀 더 진행을 하자 이런 방향 쪽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을 살펴볼게요.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을 보면은 일단 7월 FOMC에 맞춰서 이제 진행되는 시장 상황을 보면은 0.25%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0.5% 인하는 아직 확률이 낮아요. 0.5% 인하 확률이 확 뛰려면 G20에서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야 됩니다. 그래야만 2%가 갑자기 급등을 할 거예요. 그게 아닌 이상 7월 달에는 여전히 0.25% 금리 인하가 높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9월 달에 목표치는 0.5% 인하가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7월 달에 0.25% 인하, 그리고 9월 달에 0.25% 인하를 하면서 0.75에서 2% 구간, 이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상태를 보면 저번 주랑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서는 7월 0.25% 금리 인하, 그리고 9월 0.25% 금리 인하, 그리고 12월쯤에 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0.25% 인하. 그래서 올해 최종 시장에서 보는 목표치는 이제 1.5%에서 1.75% 올해 말.
그래서 총 0.25%씩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저번 금요일에 봤을 때 그때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선물 시장을 보면은 아직 예상 시나리오 범위 안에 다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하락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반등이 지금 거의 이제 파동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유력한 반등 목표치인 280 근처, 280 근처에 아마 월요일날 도달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 지금 가장 우세한 시나리오가 그 3번이잖아요. 3번이라면 뭐 시장에게는 뭐 한 번 더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어줄 것으로 예상하고,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립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,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280 근처에는 한번 찍어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1번 시나리오나,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처럼 최상의 시나리오,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2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그때는 아마 월요일날 시장이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. 위든 아래든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.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하게는 280 근처까지는 일단 갈 수 있지 않는가.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올라오는 이 단기 추세 있잖아요. 이것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입니다. 이것을 이탈하기 전까지는. 이것을 이탈을 한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명확하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죠, 지금 이 추세 라인이. 그리고 과거에도 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조정을 동반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, 자, 환율 급등이 시작됐던 이 위치에서 올라왔던 지금 조정이 거의 61.8% 정도 그 수준에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, 며칠 동안.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G20 이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마찬가지로 크게 과거부터 올라온 이 추세 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주 추세 라인은 이겁니다. 여기서도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었고,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인 추세 라인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여기도 지금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탈하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시장을 볼게요.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큰 조정이 나오려면 이 추세 라인을 이제 하락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크게 무너진다면 일봉상에서 이 추세 있잖아요. 여기 있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렇게 오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G20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 시나리오라면 큰 하락은 예상되진 않습니다. 아직 이 추세 라인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러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은 순수하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쨌든 모든 시장이 다 대응의 영역인 건 맞지만 특히 이런 큰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대응의 영역입니다. 미리 어느 하나 시나리오만 미리 짐작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
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.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선물 시장입니다. 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는 이 1380달러 여기를 지지해주면 되고, 그리고 여기를 깨더라도 처음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, 이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전히 단기 추세는 살아있지만 제가 저번에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. 지금 흐름에서는.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1380달러를 지켜주는 이 라인. 그리고 여기를 깨더라도 여기만 지지해주면 돼요. 1360달러. 이 부분까지 또 이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에 지지를 한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어쨌든 뭐 금선물 시장도 저번 주 금요일에 봤던 그 뷰에서 크게 뭐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.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주간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